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56분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혹은 오늘 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FOMC 회의 있었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 이렇게 마감하고 나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적이 또 나왔고요. 내일 아침에도 또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워낙 이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슈들에 관한 해석을 다 일일이 하지는 않을 거고, 저는 이제 시장의 반응과 그에 따른 대응과 관련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하여튼 어제 저녁에는 이제 FOMC 회의의 영향을 받은 마감이 이런 모양인 거죠, 그죠? 혼조하게 마감했다라는 거. FOMC 내용 그 보시면은 이 러셀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걸 보면은 일단 FOMC로 인해서 뭔가 그렇게 뭐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내용은 좀 없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러셀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그 AI 테마와 뭐 나스닥은 사실 FOMC 회의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FOMC와 상관없이 엔비디아 상승하고 뭐 구글 상승하고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니까 나스닥은 그 와중에도 조금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나머지 종목들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의 영향을 좀 더 받는 S&P 지수는 뭐 약보합 정도 마감을 했고 이 좀 금리에 민감한 이런 러셀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조 마감에 따라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안 좋았죠. 그렇지만 이걸 지금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지금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조금 흔들렸다라고 해서 이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요. 오히려 저런 식으로 조금 흔들리면은 매수 대응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죠.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 나스닥 보고 계신데요. 여기가 조금 의미 있는 무거운 저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위에도 물론 저항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어, 여기 26,260은 이 명목적인 저항인 거고 26,150짜리는 조금 의미 있는 저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무거운 저항이에요. 왜냐하면 26,150짜리는 3거래일간 못 넘었던 자리고 26,260은 하루 정도 하루 정도 못 올랐던 그런 저항이기 때문에 이 262자리는 좀 명목적인 저항, 실질적으로 무거운 저항은 26,15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뭐 더 중요하게 보든 간에 뭐 그런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이 어쨌든 지금 나스닥은 뭐죠? 어떤 저항권에 근접을 한 겁니다. 어젯밤 FOMC 등등 뭐 그런 걸 핑계로 해서 좀 상승의 둔화가 됐는데 전고점을 앞두고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상승 둔화되는 거 이상한 거 없죠. 전고점 앞두고 상승이 좀 둔화될 수 있죠. 자연스러운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일단 올라간다라고 좀 좋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관해 아직까지는 특별한 뭐 위험 신호 이런 건 없습니다. S&P 지수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S&P 입장에서 봐도 지금 요 자리가 제가 방금 전에 선근 한 7천 정도 되는 자리가 저항이죠. 이 자리가 정고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저항이고 이 저항을 앞두고 나서 이렇게 흐름이 상승 흐름이 둔화되는 문제 없죠. 강한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뭐 조금 분위기가 라고 해서 걱정할 건 없습니다. 다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변동성 지수가 너무나 좀 저는 좀 신경이 좀 쓰입니다. 미국 변동성 지수 보고 계신데요. 어제 밤에도 뭐 어젯밤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서 변동성 지수가 뭐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닌데 오히려 하락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5일선과 21선을 2거래일 연속으로 안착한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정도 모습이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변동성이 올라간다라고 베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변동성이 올라간다라고 베팅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지금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일단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미국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한 척하고 급등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 성과가 좋았던 적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변동성 지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 정도 했으면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냐면 여기는 61선 대표적으로 봤을 때 61선 혹은 이 위에 있는 마디 30 정도 되는 마디 혹은 32까지 지금 한두 마디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지금 이렇게 상승의 어떤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려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미국 증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위기 신호는 없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깜짝 급락 같은 게 좀 나타날 어떤 그런 이 준비는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그런 점을 경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뭐 나스닥 어제 반도체 지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특별히 지금 위험 신호는 없어요. 특별히 위험 신호는 없는데 이 변동성 지수가 저는 너무나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위험 신호는 없지만 저게 이제 어떤 그죠?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는 게 어떤 경고의 신호이니 가볍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보시면은 가볍게 보시면 나중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정도. 러셀 지수는 확실히 그죠? 요즘에 나스닥 지수가 다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과 S&P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다시 러셀 지수는 소외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라면 이제 조정이 좀 심화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기간 조정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힘이 없다면은 이거는 가격 조정으로 심화될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역시 러셀 지수는 신고가 랠리 중이지만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S&P 나스닥 지금 다시 시장 참가자들이 S&P 나스닥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나스닥이 지금 워낙 AI 테마 급등으로 인해서 한동안 너무 급하게 올랐고 기간 조정을 잘 마무리하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급등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간 다시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달릴 만한 자리는 아니고 다시 나스닥이 또 달리는 게 아닌가 싶은 뭐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삐끗 잘못하면 이 변동성 지수가 치솟으면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 현금은 필요하다 이겁니다. 나스닥이 이 전고점에 있는 이런 저항을 완전히 극복하기 전까지는 제 생각엔 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 저항으로 인해서 훅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이 전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한다라고 어떤 그런 신호를 강하게 주기 전까지는 일단 좀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30년물 채권이죠. 어제 FOMC 회의였는데 보시다시피 채권이 하락했습니다. 장기 채권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 너무 좋은 발언, 아니면 다소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월 의장도 도와주지 않으니 아무튼 얘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불안한 흐름입니다. 장기 채권은 아직까지 이 채권 시장은 어쨌든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채권 시장은 영 힘이 없.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채권 시장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지금 채권은 매력적인 자산은 아닙니다. 비싸다 어쩌다 해도 조금 더 주식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채권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채권은 여기서 훅 더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훅 더 빠지면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도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계는 좀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하여튼 지금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지지력이 보이지 않아서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장기금리가 더 오를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죠? 다 본 것 같고요. 어제 저녁에는 이런 식으로 FOMC의 영향과 재무장관 베센트의 어떤 외환 시장과 관련된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추세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유로화가 강하고 달러화가 약한 이런 추세는 시작이 돼 버렸습니다. 그죠? 잠깐 환율 좀 보고 갈 건데 이거는 엔화입니다. 엔화 강세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한마디 했죠. 그로 인해서 엔화가 잠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엔화가 잠시 약해졌죠. 달러가 강해지고요. 잠시. 근데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요만큼 올라온다라고 해서 특별히 다시 이제 엔화가 올라갈 거다. 여기는 이 하락이 극복이 됐다. 바닥 나왔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추세적인 달러 약세 지금 일단 시작됐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지금 줄이 잘 꺼졌네요. 여기 전저점이잖아요. 이 자리 깼으니까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는구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달러 약세는 주로 신흥국 증시나 아니면 원자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금값이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구리값 이런 것도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은값도 요즘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네요. 구리값 말씀드렸죠, 그죠? 이 금속 원자재 중에 금속 계열이 올해 굉장히 작년부터 올해 시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물론 구리도 많이 올랐지만은 다소 소외된 게 그런 상승률에서 엄청난 상승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게 구리였죠. 구리가 오늘 어떻게 됐다? 여기 있는 이 직전 고점 자리. 지난번 의미 있는 전고점은 이미 돌파한 상태에서 신고가 할 거야라는 의지는 보이고 있었고 이제 저항, 가벼운 저항 하나를 뚫어내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죠. 신고가 랠리 탄력적으로 시작할 거야라는 의미를 어떤 그런 신호를 준 거니까 매수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즘 시장이 이게 워낙 유동성이 있고 워낙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심리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우호적이어서 이 금값 같은 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급하게 오르고 있어요. 다소 평상시 볼 수 없던 좀 비이성적인 시세가 아닌가라는 게 많이 보이는데 구리 같은 것도 일단 방향성은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이라는 어떤 신호를 줬으니까 이런 것들도 얼마나 급하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국제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물론 국제유가는 지금 추세적으로 좀 안정적이라 가지고 얘가 계속 뭐 강하게 오른다라고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 약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원자재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근데 그 와중에 요즘 대장은 뭐다? 금, 은, 뭐 구리라든가 이런 금속 계열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콩값 이런 것도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어땠죠? 이런 모습이었죠. 여전히 코스닥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강세에는 이런 제약바이오 강세가 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뭐 로봇 테마 아니면은 반도체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랠리가 신나게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요즘 좀 달리고 있죠. 오늘 사실 한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그죠?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실적이 어쩌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좀 주목할 만한 점이고 그로 인해서 하이닉스의 상승이 좀 돋보입니다.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면 삼성전자는 조금 서운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좀 약하면은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업종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한 게 눈에 띕니다. 하여튼 오늘 코스피는 어떤 해외 이슈, 그죠? 뭐 어제 미국 증시가 FOMC 영향 등으로 조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상승이 조금 좀 부진했는데 해외 이슈로 인해서 어제 오늘 아침 한국 증시는 조금 오전 중에 좀 흔들리긴 했으나 그죠? 여전히 강합니다. 해외 이슈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빠지면 그거는 매수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많이 올랐다 싶지만 그래도 지금 매도 신호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그냥 계속해서 함께 이 시세를 따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꺾인다는 신호 없으니까 뭐 계속해서 가야 되겠죠. 그죠? 시세를 좀 추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위험 신호 한국 증시에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율도 뭐 굉장히 좀 잘 안정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여기 있는 이 직전 저점 자리를 낮춰오고 있다는 게 이제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졌으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물론 이 보시면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 기울기는 약합니다. 기울기 자체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급격한 원화 강세를 상상하는 건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원화 약세의 시대는 일단락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일단 원화 강세로 서서히 아래쪽으로 조금씩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삼성전자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매수 대응이 맞고요.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상승이 좀 부진했던 거는 하이닉스가 탄력적으로 올라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현대차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방산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까지 해서 바닥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좀 보였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은 좀 괜찮겠죠. 대충 봤을 때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기간 조정을 거치고 좀 또 올라가겠다라는 뭐 어떤 일단 그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 물론 본격적으로 달리겠다는 신호는 뭐죠? 이 자리를 돌파한 장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 아닙니까?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네, 이거 지금 이 ETF 플러스 K 방산이라는 이 ETF 기준으로는 7만 원이 저항이죠. 그죠? 7만 원을 본격적으로 돌파한 장 해야 이제 탄력적인 랠리를 기대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워낙 좋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바닥은 확인했으니 이번에 바로 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금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기간 조정 요만큼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요만큼 또 상승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상승했자 그런 목표치를 좀 생각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방산 같은 게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으니까 앞으로 반도체들의 어떤 상승이 조금 더 둔화가 된다라면은 방산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에 기회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계속해서 순환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미국 증시의 변동성 지수가 좀 마음에 걸려서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국이건 미국이건 딱히 아직까지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고 특히 한국 증시는 해외 이슈 이런 거에 뭐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다 체크했고요. 다른 나라들 조금만 보고 마치자면요. 뭐 중국 증시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죠? 상해 종합 지수 잘 올라가고 있고 다만 여기가 정고점이기 때문에 저항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흐름 나쁘지 않고요. 홍콩 증시가 요즘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죠? 홍콩 증시가 신고가 같습니다. 여기 저항을 돌파한 척하고 레벨업 했고 신고가 랠리 시작. 그죠? 일본 증시도 뭐 그렇습니다. 여기 정고점을 앞두고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지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생각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요렇게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위쪽으로 일단 방향성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 유럽 증시가 좀 약하긴 합니다. 특히 독일이 약하네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을 깨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전저점 못 지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독일 증시를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유럽 증시가 좀 흐름이 매우 부진합니다. 신고가 랠리를 하다 가도 다시 이렇게 부진한 흐름, 신고가 랠리가 신고가 랠리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암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여튼 강한 거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소외받는 거 하시면은 좀 곤란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이런 것도 좀 소외가 되고 있죠. 그죠? 하지만 뭐 심각한 그런 위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심각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네요. 고점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건 그래도 좀 잘 보긴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게 확 급락을 해버리면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이 좀 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